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2018 대수능의 기적이 시작될 역사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수능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선생님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그냥 근거는 없어도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단 이제 1년 동안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1년 동안에 내가 역사를 준비하기로 했던 친구라면 한국사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비록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했지만 계획표를 같이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이 커리큘럼 가이드 캐스트는 다른 캐스트들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어느 캐스트나 어느 강의 오리엔테이션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커리큘럼 가이드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필요한 강좌가 무엇인지, 본인이 어느 시기에 어느 커리큘럼까지를 소화해야 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가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적으면서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없으시면은 달력이나 메모할 이런 연습장이라도 좀 준비를 해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캐스트는요, 총 4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순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지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커리큘럼을 몇 월 달에 뭐를 따라한 게 아니라 저희 생각과 저희 분석에 근거한 저희 고민과 연구의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 설계에 따라서 각 달별로 어떤 강좌가 제공이 될 건지들 보여드리고, 이 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요. 선생님이 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너무 여러 번 해서 어떻게 하면 색다르게 해볼까 하다가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들을 뽑아왔습니다. 저희 이름은 이다지고요. 98은 뭘까요? 일단 저는 역사 전공자입니다. 학부 때부터 역사를 전공했고요. 이화여대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19,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100점 만점에 졸업할 때 평균 학점이 98점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이 뭘까요? 자, 대학교에서 중등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1급 정교사로 4년간 복무했습니다. 1급 정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교육부에서의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급까지, 1점까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BS 사회탐구 영역에서 수능, 세계사, 그리고 한국사와 관련된 강의를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3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단 2년 동안에 EBS에서 저를 따라왔던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해의 평균을 내봤을 때 세계사의 전체 선택자 수가 2만 명을 조금 넘는데, 저희 한 해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학생들이 총 14만 명이었습니다. 3년을 누적하면 훨씬 더 많고요. 단언컨대 제가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선택했던 학생들 중에 제가 EBS에서 하는 강의를 안 들어본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따라왔던 강의들을 진행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EBS 사회탐구 영역 전체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분의 1은 뭘까요? 3중의 1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고요.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3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비상출판사에서 저자로 참여해서 교과서 저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다르게 공교육에서의 금수저 코스를 밟고 있었지만 2016년에 메가스터디에서 역사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의 원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했던 거는 저만의 온전한 목소리와 색깔을 담은 강의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만든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결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자, 제 소개를 여기서 간략히 마치고요. 이제 저의 커리큘럼 설계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설계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1등급 혹은 만점을 받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학생들이 이 강의와 이 교재로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1등급을 받기 위한 내용 요소와 그 내용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1등급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정답지를 보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1등급을 위한 혹은 만점을 위한 영역이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해당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내용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적용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용은요, 머리가 좋건 나쁘건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필수 커리큘럼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야,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거는 필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선생님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이 많이 들을수록 내가 좋아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내용 영역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필수 커리큘럼으로 지정한 강좌가 총 3강좌고요. 3강좌의 전체 강의 수로 합하면 6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자, 3강좌가 60강으로 진행이 되고 1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부분은 이 3강좌 60강이에요. 그런데 내용만 알아서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 저는 연도 암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새로 나온 사료가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아니 사료 해석은 그냥 모르는 거 봐도 척척 되는데 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용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적용 능력은 학생들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강좌고요. 각 강좌당 거의 10강씩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30강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택 커리큘럼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달별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1등급 내용 요소랑 인지 요소 보고 달별 계획으로 한번 짜볼 텐데요.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가 요 3영역이에요. 우선 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한국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순신, 임진왜란 이런 기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내용 요소를 추가한다기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는 내용이 어디까지 출제되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3번째, 각 해마다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연계교재에서 평가원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이 딱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 강의가 바로 완벽한 개념 완성이에요. 모든 개념의 95%를 여기서 다룰 거고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바로 개념 완성입니다. 완벽한 개념 완성. 기출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해석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강의가 탁월한 문제풀이고요. 평가원의 모든 트렌드를 반영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하는 것이 예리한 파이널입니다. 자, 이렇게가 필수예요. 그럼 선택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메가스터디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심리학 용어에서는 인지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지능력. 자, 이 인지요소에 해당되는 파트가 3파트예요. 어떤 능력을 인지요소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려면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단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처음 보는 사료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개념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요 3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절대로 끌어올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순 실수.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좌를 제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개념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선생님 개념 부족한 거 그냥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개념 중에서도 연대기적인 사고가 있어요. 역사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성이 되잖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그 뒤의 사건의 원인이 되지. 이 알고리즘을 스스로 이어나가는 게 조금 부족하면 어떤 문제 풀기가 어렵냐면 연표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보통 선생님이 가장 편하게 가려면 외워. 이거 나와. 외워. 이러면 되겠지만 그 많은 연도를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표를 스토리를 통해서 짜여 나가는 바로 그 특강이 연표 특강이에요. 10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사료 해석 능력은 실은 가장 트레이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한 해에 한두 문제 정도는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사료 해석과 관련해서도 고난도 사료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연습을 스스로도 해보고 선생님과도 해볼 수 있는 특강이 제공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들을 학생들만 듣는 선택형 커리큘럼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제 다달이 한번 플랜을 짜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필수 커리큘럼이고요. 지금 좀 자주색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선생님이 얘기한 선택 커리큘럼입니다. 보면 12월 말 정도에 개념 강의가 오픈을 해서 2월 말 정도에 대략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때는 강의를 한 주에 3강 정도씩, 3강에서 4강 정도씩을 꾸준하게 들으면서 착실하게 복습을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과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착실하게 따라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달 있죠. 이건 복습달이에요. 개념 강의를 복습하시고 이 개념이 머릿속에 좀 다 들어왔을 때쯤에 뭐를 하면 좋냐면 연표를 정리해보면 좋아요. 전체 쭉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4월 달에 연표 특강이 제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현역 학생들은 딱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문제풀이 강의가 오픈해요. 5월 달에서 6월 첫째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근데 문풀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나 연계교재 선생님이 다뤄준 내용들을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좀 불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료특강이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오픈하게 돼요. 요거는 본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시기는 조정할 수 있어요. 필수 커리큘럼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복습달을 거쳐서 8월 달에는요. 수특수1의 연계교재가 이미 나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교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9월 달이 다시 복습달. 그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 필수 커리큘럼이 10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11월 달에 다시 복습달, 수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보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죠. 짧은 시간들 동안에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각 강좌별로 몇 강으로 진행이 되는지, 현강인지 인강으로 이제 스튜디오로만 진행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개념 강의부터 한번 봅시다. 쭉 1년을 두고 봤을 때 제일 먼저 1월에서 2월 달, 약 2달간 동안은 완벽한 개념 완성이 진행이 됩니다. 자, 완벽한 개념 완성은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2월 말에 얘는 현강 오픈이에요. 실제로 현강에서 오픈된 내용이 생생한 현장감과 동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내가 그 교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밀리지 않고. 자, 강좌 구성을 보면은 세계사는 총 개념이 33강, 동아시아사는 30강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역사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도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아니요, 전혀. 개념 강의의 분량을 보면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더 적습니다. 무작정 인과관계를 모르고 외우면 어렵지만 제대로 된 스토리,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외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선생님,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2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배울 때 모르면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세계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던가 혹은 기본기가 안 잡혀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쭉 펴놓고 각 지명도 얘기를 해주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강남 지역이 어디인지, 중요한 도시가 어디인지 기본적인 용어들과 지도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기본 베이스 강좌예요.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제공이 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가 세계사가 4강씩 9주차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2월 말에 완강이 돼요. 그런데 동아시아사는 3강씩 총 10주차 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월 첫째 주에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3월 그 초에 보는 학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완강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안 돼요. 아니 이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3월 학평에 맞춰서 개념 강의를 서둘러서 끝내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장 강의에서는 무리한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들 3월 학평, 뭐 심지어 마지막에 보는 10월 학평도 잘 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수능을 보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전이 있는데요. 제가 개념 강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로 그런 커리큘럼이고,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들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 다 빼고라도 무조건 개념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강의를 많이 듣게 하기 위한 특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1등급 메이크업 복습 노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연표 특강, 선택형으로 유료로 판매하는 연표 특강도 여러분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파고 약점 보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든 문제와 관련된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컨텐츠 활용법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별도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캐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강좌 교재를 보면서 진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치들을 했는데요. 우선 개념 완성에는 총 3권의 책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권에 아주 특별한 부록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은 우선적으로 저의 개념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는요. 교재와 강의가 100%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본책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복습을 책임져줄 완벽한 컨텐츠로 1등급 메이크업 복습 노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재를 지금 이미 다 썼고 검토가 끝난 상황이에요.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진과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거 한 권씩으로 그냥 강좌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보통 양측이라고 하죠. 본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싣거나 해서 분량만 늘리는 경우도 많은데 본책과 복습 노트의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으로 완벽하게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루트를 짰습니다. 그런 이후에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있었던 기적 노트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공부를 해나가시면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단권화가 말 그대로 단권, 한 권에다가 각 영역, 해당 과목의 내용을 전부 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공부한 게 흩어져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찾아보다가 단권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단권화 노트 자체가 기적 노트예요. 선생님이 개념의 틀을 넣었고 여러분들이 틀린 선지나 사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 부록은 연표 부록인데요. 연표를 너무나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연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찢어질 리가 없는 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록이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2월 말 혹은 3월 첫째 주까지 공부하고 나면 3월 달은 복습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한 거를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복습 노트 관련된 1등급 메이크업 복습 노트 관련된 해설 강의가 복습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모르는 부분은 해소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이후에 머릿속에 개념의 체계가 잡혔을 때 연표 특강이 오픈이 돼요. 첫 번째 특강이고요. 4월 초에 오픈이 되고 완강 오픈입니다.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개념 강의에서 나가는 연표 부록이 있죠. 그 부록이 연표 특강의 교재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5월 초에는 탁월한 문제풀이가 오픈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실은 현장 강의라던가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의 유입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기는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강의 자체를 흥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흥행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장 완벽하게 설계한 커리큘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5월 달에서 6월 달에는 기출문제와 모든 유형에 대한 정리가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놓는 시기인데도 5월 초에 이거를 넣은 거예요. 탁월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풀고 지나가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신개념의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총 세계사의 경우 6개년, 동아시아사는 4개년치의 모든 평가원의 기출선지와 자료를 분석을 할 거고요. 교육청의 내용도 당연히 여기 학평의 내용도 들어갈 거고 연계교재의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예전 연계교재의 내용까지 모든 문항 유형을 분석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도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6월 달에는 이제 사료특강이 오픈이 되고요. 6월 셋째 주고 완강 오픈입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7월 달은 복습달이에요. 여기에는 강의가 오픈이 되지 않고요. 문제풀이 복습하시고 쭉 아직까지 배운 내용들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함과 동시에 특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특강이고요. 연계교재에 대한 특강인데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선택으로 넣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수로 거의 들을 강좌예요. 선생님이 EBS에서 수능특강, 수능 완성, 수능 라인으로 강의를 3년을 진행을 했어요. 이 중에서 마지막 해는 저 혼자 있습니다. 세계사의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연계교재가 여러분들이 EBS에서 수특 수완의 그 강의 자체를 다 따라가면 두 개 합쳐서 80강 정도가 돼요. 선생님은 이거를 10시간으로 줄여드릴 거예요. 10시간 내외로. 미정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수특과 수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특과 수완에서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하다 보면은 개념과 문제풀이에서 99%가 다 끝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평가원에서 그 해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그것만 골라서 10강 동안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과 문풀 필수로 따라오게 되면은 연계교재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70시간 이상 줄어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는요, 당연히 이 지나고 나서 9월 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특과 수완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마지막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계교재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계교재 특강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올해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면서 온전한 하나의 문제가 풀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봅니다. 선생님은 실은 놀랬던 게 예리한 파이널이 거의 개념 강의와 더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였어요. 올해 커리큘럼 중에. 모의고사 나중에는 거의 시험지를 못 구할 정도로. 예리한 파이널은 총 4회차의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건데요. 현장 강의고요. 10월 초에 오픈을 할 거고 4주차 12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4회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7학년도 대비 수능과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40점 정도만 넘으면 실제 수능에서는 무조건 1등급이라고 하는 선배들의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총 복습을 하고 나신 다음에 수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2017학년도 대비해도 많은 선배들이 선생님 11월 달에도 그냥 모의고사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4회차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4회차로 더 연장하는 것을 고민은 해보겠지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계획은 10월 달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 같아요. 다 듣고 나니까 든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흔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시에서 뭐 서류에서부터 떨어졌는데 친한 친구는 붙어서 굉장히 기분을 좋아한다던가, 나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른다던가,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는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고 막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멘탈갑이라고 알려진 김연아 선수가 경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내용이래요. 무언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단한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1년 동안에 주변의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수험 기간 1년, 짧게는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결코 괴롭기만 한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잊기 쉬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거 당장에가 괴로우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너무 불행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 아니면 엄마 좋으라고 하나? 전혀 아니죠. 본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꾸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온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